자, 찌개 국물에 피부가 느껴지다. 이건 화상인데, 찌개 국물에, 야. 얼마나 찌개, 국, 탕, 해장국, 어디 뭐 수프 같은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화상을 입으신 분들이 네. 모두 모이는 곳이 응급실입니다. 그렇죠. 화상 자체가 높은 온도에 일단은 물체나 이런 액체가 신체에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사고고요. 이 피부가 표피층 그리고 진피층 밑에 피하지방 층으로 나누는데 이 피부 자체가 이 화상 종류가 손상 깊이와 면적에 따라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치료 방침도 달라집니다. 쉽게 비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와. 이도만 해도 이렇게 되는구나. 우와. 이도만 해도 이렇게 되는구나. 네. 첫 번째는 1도 화상인데 표피층만 손상된 경우고 그래서 따끔거리고 붉어지고 가벼운 통증이 나타나는 정도인데 이때 이제 2도 화상부터는 본격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렇게 화상 보이시는 것처럼 물집이 생기고 감염의 위험이 커지고 흉터가 지는 정도가 2도고요. 또 3도는 보기만 해도 정말 끔찍하죠. 저 3도는 아래 피하 지방까지 전부 다 타서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아유. 이때는 거의 통증을 느끼질 못하세요. 이 신경이 파괴되고 아이고. 또 이 화상 부위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이 이 혈관에서 조직으로 빠져나가는 체액을 증가시켜서 부종까지도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정도 되면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 피부를 이식해서 덮어주는 그런 치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꼭 100도가 안 넘어도 2도나 3도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섭씨 60도 온도에서는 약 5초 동안의 접촉만으로 깊은 2도 화상을 입을 수 있고요. 섭씨 40에서 45도에서 한두 시간 접촉해도 화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 7, 80도 정도 되는 뜨거운 커피가 바지에 쏟아져서 그때 바지를 바로 벗질 못해가지고 접촉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3도 화상을 입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지 배워야겠습니다. 네. 네. 화상 응급처치에 좀 언뜻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앞에 이 5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하나씩 뭐 어떤 게 좋을지를 한번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 네, 하는 생각이 해볼까요? 들고요. 저는 얼음입니다. 얼음. 왜냐면 저도 여기 화상을 입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열을 식히려고 얼음 주머니를 만들어서 이렇게 열을 식혔거든요. 그게 약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얼음. 저는 무슨 상관이 있어? 정답이 있어요. 네. 네. 요거. 이걸 저희 할머니께서 항상 제가 화상에 입으면 꼭 이걸 발라야 맞아요, 된다고. 맞아요. 집마다 다 있었고. 그리고 여름에 우리 그 막 여름방들 많이 타잖아요. 맞아, 그럴 맞아. 때도 항상 요거를 발라주셨거든요. 입술을 틀 때 바르는 거예요. 저도 여기 제 정답이 있어요. 뭐요? 제가 중학교 때 콩나물국을 뒤집어 썼을 때 엄마가 내내 감자를 갈아서 제 온 등에다 다. 그래서 그게 뜨거워지면 또다시 벗겨내고 또다시 새 감자를 붙여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뜨거운 열기를 빼주셨어요. 감자팩을 하셨군요. 아니, 그러면 이용식 씨 원하는 게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남아있죠. 남아있어요? 지금 제대로 고르지를 못했어요. 이건 민간요법 이런 건 얘기하면 안 돼. 이건 튀겨 먹는 거야. 이건 튀겨 먹는 거야. 뭐 써먹든지. 먹는 거다. 여기서 정말 물로 그 화상 부위를 이렇게 넣어서 씻어내려야 돼. 씻어내리고. 찌개 국물. 미지근한 물은 열을 식힐 수가 없는데. 여보세요. 네? 물은 다 물인 줄 알아. 뭘 나죠? 자, 원기준 씨에겐 한 가지가 남아있는 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뭐예요? 송곳인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거 뭐에 근데 있는 이거 거예요? 진짜 자, 정답이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그냥 다른 곳을 찔러서 아픈 걸 좀 나눠야 되나? 아니 이게 예, 그래요. 자, 이 가운데 정답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정답은 예. 자, 이 가운데 정답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정답은 예. 물을 고른 이용식 씨. 물을 고른 이용식 씨.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요? 대부분의 화상이 일단 초기 처치는 물이 가장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화상은 열 손상인데 이 열기가 피부 안에 들어가서 심부에 열기가 남아서 지속적으로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병원에 오셔도 가장 먼저 하는 게 쿨링입니다. 식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열기를 계속 덜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상 치료를 돕고요. 또 화상이 우리가 피부가 달아나는 거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있는데 충분한 물로 씻어주면 이 균 자체를 달아나게 씻어내 이렇게 닦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근데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 그러셨거든요. 밭땡린을 무조건 발라야 된다고. 나중엔 몰라도 초기에는 밭생린을 바로 바르면은 이 열기가 나가지 못해서 오히려 하기가 심해져서 손상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할머니가 밭땡린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근데 아까 쿨링 효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사실 물보다는 얼음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음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얼음 주머니를 하면은 이것도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 이 얼음이 직접적으로 닿으면은 약간 동상처럼 맞아요. 맞아. 피부 자체를 파괴시킬 수도 있고 또 혈관이 수축하니까 이 순환을 좀 안 좋게 해서 초기 처치에는 좀 조심스럽게 써야 합니다. 교수님, 그렇군요. 네. 혹시 송곳은 절대 필요 없나요? 송곳은 사실 이 물집이 생기면 물집 많이 터트려 오시는데 이 물집을 생기는 게 물집이 자연 보호막입니다. 우리 몸이 피부를 보호하려고 만드는 거라서 억지로 제거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 엄마는 하루 종일 내내 감자를 등에다 붙여주셨거든요. 이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자뿐만 아니라 오이도 있고 뭐 네. 많잖아요. 초기에는 우리가 피부가 달아나 있는데 이 감자라든지 알로에를 바르면 감염 위험도 있고 초기 처치에는 좀 맞지 않습니다. 물로 하려는데 왜 자꾸 밥은 거의 한 3숟가락 정도만 먹어도 뼈가 올라오고 식도랑 이 목 쪽이 되게 맞아 따갑고 맞아. 42kg에서 한 33kg까지 살이 빠졌어요. 33kg? 와, 나 처음 봐. 30kg대. 병원에서 이제 CT나 복부 내시경을 해도 다 정상으로 나오니까 저는 몸이 힘든데 그래서 그런 소견을 듣고 막막했어요. 나는 평생 이제 먹을 것도 못 먹고 일상생활도 못 하고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살아야 되나? 아이고, 힘들지. 아이고 참. 이런 증상들을 이제 뭐 하나로 이제 다 네. 모아서 딱 네. 명확하게 정의 내리는 질환명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네, 있습니다. 이것을 기능성 위장 질환이라고 합니다. 기능성 위장 질환. 말은 참 그냥 평범하게 들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만약에 속이 쓰리고 아파서 검사를 받았어요. 네. 근데 만약에 검사를 받아서 내시경에 한 예를 들면요. 거기가 식도나 위가 헐었다, 파였다 이렇게 되게 되면요. 약을 4 내지 8주 먹으면 그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네. 내시경 검사, 혈액 검사, CT 검사까지를 모두 받아도 이런 것들이 물론 약을 먹어서 개선이 안 되고 이런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또는 1개월 이상 나타나고 또는 뭐 2-3달 나타나고 또는 6개월 전부터 시작을 해서 뭐 3개월 이상 지속된다고 하고 이런 것이 나오게 되게 되면 이제 장기의 움직임에 문제가 있거나 위장관은 움직이잖아요. 네. 아니면 이제 느끼는 감각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이제 기능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치료 방법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깨끗한데 어렵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나? 고칠 방법이 물론 있습니다. 고칠 방법이 물론 있습니다. 있어요?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도 못 고치는 병은 없다. 원인만 제대로 찾아내고 해결 방법을 있으면은 반드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이 기능성 위장 질환, 이 원인을 알 수 없이 배가 아프고 속이 더부룩하고 신물이 올라오는 것과 같은 이런 소화장애 증상이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교수님께서 직접 연구를 해보셨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41%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41%가 이런 증상을 겪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네. 뭐 국민의 41%가 이 네. 고통을 앓고 있다면 이거 해결을 해야 하는데 네. 오늘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기능성 위장 질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요 부분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네. 할까요, 선생님? 네. 자,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을까? 지금부터 그 답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맵 식단이 뭔가요? 네, 포드맵은요, 체내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지 않고 발효되기 쉬운 당분을 가진 식품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먹으면 소화가 더디고 또 발효로 인해서 가스가 쉽게 만들어져서요. 복부 팽만 등이 나타날 수 있는 탄수화물 식품을 말합니다. 채소류에는 양배추가 대표적이지만요. 오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만은 브로콜리, 양파, 마늘이 해당되고요. 또 곡류에서는 콩류, 특히 콩은 균이 없이 깨끗해야 할 소장의 균을 증식시킬 수가 있어서 기능성 소화장애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특히 이것을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또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요, 밀가루 내에 글루텐 성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글루텐에 알러지가 있는 환자들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복부 팽창을 불러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피하라는 건 아니고요. 기능성 소화장애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오히려 또 흰쌀을 드셔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건강상으로는 잡곡밥이 좋은데 소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흰쌀밥을 먹는 게 도움이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일부러 잡곡밥만 그렇게 먹었는데.